한국 콘텐츠에는 훌륭한 스토리텔링이 있고 한국은 방역 모범 사례로 꼽힐 만큼 잘 대처한 국가로 콘텐츠 제작에 문제가 없다. 이 같이 말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CEO는 앞으로 넷플릭스가 한류 콘텐츠 세계 진출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한국 콘텐츠가 넷플릭스를 성장시킨 장본인이라며 치켜세웠습니다. 넷플릭스는 올해 상반기에 감염병 여파로 사람들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면서 고객 수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넷플릭스 유료 구독 계정은 올해 상반기 1억 7,500만 개에서 1억 9,500만 개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 3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가입자와 매출 모두 사상 최대 기록을 올렸습니다.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서 강력한 플랫폼 구축에 대대적인 투자를 했지만 그보다 콘텐츠에서 더욱 도전적인 투자로 인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중에서 넷플릭스가 가장 크게 투자한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일찌감치 한국 콘텐츠의 위력을 실감하고 한국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해왔습니다. 지난 2017년 넷플릭스는 봉준호 감독의 옥자에 5,008억 원 투자를 시작으로 이후 영화뿐만 아니라 킹덤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인간 수업 나홀로 그대 등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물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예능에도 투자했고 CJ ENM JTBC 등과 콘텐츠 제휴를 맺으면서 한국 콘텐츠 확보에 적극적이었습니다. 넷플릭스가 이처럼 한국 콘텐츠에 투자하고 제휴를 한 것은 전 세계 어느 국가의 콘텐츠보다 장사가 잘 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넷플릭스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콘텐츠들은 각국에서 1위를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결국 현재 70여 개의 한국 콘텐츠가 30여 개 언어로 190개국에서 넷플릭스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영화 살아있다도 공개된 지 이틀 만에 미국과 유럽 등 35개국 글로벌 영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며 새로운 기록을 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한국이 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하며 앞으로 한국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넷플릭스가 먼저 개척한 시장에 아마존과 디즈니 등이 뛰어들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구독자 1천만 명을 확보하는데 12년이 걸린 반면 디즈니 플러스는 1년밖에 채 안 걸렸다고 했습니다. 넷플릭스 헤이스팅스 CEO는 디즈니 플러스의 성장이 매우 놀랍다며 우리에게 위협적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지만 넷플릭스의 킹덤과 디즈니 플러스의 더 만날 놀이하는 콘텐츠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헤이스팅스 CEO는 디즈니의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항하는 킹덤과 같은 한국의 창의적인 콘텐츠의 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콘텐츠로 확보한 넷플릭스가 디즈니에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한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국 문화 콘텐츠 산업의 규모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콘텐츠에 대한 글로벌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한류 팬덤은 기존 아시아에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악 산업에서는 전 세계 실물 음반 시장 축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K-팝 음반 판매량은 크게 증가하며 한류 팬덤의 위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비틀스의 앨범 판매량은 427만 잡을 기록했고 10월 2일에 공개되는 블랙핑크의 첫 정규 앨범은 발매 전 선주문량만 80만 장을 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공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올해 상반기에도 K-팝 실물 음반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41.9%나 늘어났습니다. 또한 블랙핑크는 첫 정규 앨범에 맞춰 넷플릭스 최초 K-팝 다큐멘터리까지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팝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확산되자 일본에서는 표정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비틀스가 빌보드 싱글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자 아시아가 거둔 쾌거라고 축하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늘 그래왔듯이 한국은 국가에서 대규모 지원 정책을 썼기 때문이라며 깎아내리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미국 출신 음악 평론가 마틴 프리드먼에게 13년이 지난 최근에 일본 노래는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마틴 프리드먼은 13년 전과 다르게 지금 일본의 노래는 미국과 유럽에서 굉장히 유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한 패널이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한국의 K-팝처럼 굉장히 열광적인 느낌이냐고 궁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마틴 프리드먼은 실소를 자아내며
K-팝과는 다른 차원의 세계라고 말을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인이 모르는 무브먼트가 일어나고 있다며 위로의 말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지난 12일 일본의 한 방송에서는 한 전문가가 한국은 2000년대 김대중 정권 때부터 정부에서 영화 음악에 힘을 쏟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한국의 선전이 되고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였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양심 있는 한 전문가가 이런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 일본은 시대에 못 따라갈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미다는 비틀스 팬들을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암은 코로나 사태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면서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했는데 비틀스는 팬들과 SNS를 통해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과 스타팬이라는 상하 관계가 아닌 반반의 관계로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도 아이돌이 아닌 자신들도 비틀스라는 일체감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팬 문화이고 이 문화가 앞으로 세계를 바꿔나가며 연결해 나가는 큰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한국이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 때문에 문화 콘텐츠가 발전했다는 식의 말을 했지만 실제로 한국의 경쟁력은 무한 경쟁과 개방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캐리커처가 세계 정상급 수준으로 성장한 것은 국내와 해외 시장의 경계를 허물며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추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국내라는 좁은 틀을 뛰어넘어 세계를 무대로 스토리를 만들고 세계인의 공감을 살 만한 보편적인 정서를 그 위에 입혔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K-팝의 연습생 시스템을 꼽고 있습니다. 아이돌 가수를 꿈꾸는 청소년들은 최대 1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연예 기획사에 소속돼 노래와 춤을 익히는 연습생 신분이 되기에도 최소 수백 대 1의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합니다. 국내 연예 기획사는 무려 2천여 개로 추산되는데 이들이 육성그룹 가운데의 방송을 통해 대변을 팀은 한 해 100개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성공한 그룹은 10개 남짓에 불과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치열한 경쟁 시스템은 K-팝의 수준을 가장 막강하게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낙의 전설이라 불리는 하이돌은 일본이 한류를 엄청 시끄러운데 어떤 리뷰들은 무조건 평가만 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류는 오만에서 온 거야. 나는 이전부터 좋아했었어. 그래서 들여왔건만 했다고. 적어도 일본 사람들보다 노래 잘 부르고 외모나 춤 음악 센스도 출중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런 일본에 들어와서 이런 상황이 된 거 아닐까? 아시아에서 일본만 제외하고 모두 세계를 노리고 활동해. 그러니까 그만큼 연구해서 일본어도 스스로 말하고 당연히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 거야. 그런 엔터테인먼트성에 대해 트집 잡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해. 한류를 막고 싶다면 무조건 돌려보낼 게 아니라 일본의 뮤지션과 대중의 성장이 필요한 게 아닐까. 가창력이 수준 이하인데 밀리언셀러를 기록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을 것. 그리고 많은 음악적인 문제가 아니라 과거 역사적 문제라 할 수 있지. 그걸 바로잡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아. 빨리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이드는 과거 2002년 내한했을 당시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깊다는 것을 알고 여기서 조심해야 될 단어 등을 공부하면서 정말 일본인들의 지독했구나 미안해요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이후 2012년에도 자신의 자서전에서 일본의 문화에 대한 보수성에 대한 비판과 우익들의 혐오를 관련지어 의견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최근 일본과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다시금 한류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한령의 한국 콘텐츠는 중국 시장에서 퇴출되었지만 최근 한국 드라마 미생 리메이크판이 2년 만에 방영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영화 베테랑의 중국판 리메이크작이 중국에서 3주 만에 6,009억 원의 대박 흥행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가장 뜨거운 한류 사랑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내게 해주었던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전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있지만 한류 콘텐츠는 전 세계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며 더욱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모 있습니다.